시장 모두 플러스권의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다음 주 시장은 어떨까요?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이다슬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다음 주 국내 변수로 어떤 점들 봐야 할까요? 예,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일단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모습이라던가 또 북한 관련 좀 리스크와 더불어서 최근 이제 이머징 그 주식형 펀드로부터 좀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도 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근데 한편으로는 환율이 보통 이제 1,100원을 넘어서는 경우에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잦아들었던 좀 경험을 살펴볼 때 환율의 레벨 자체는 조금 유지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정권 출범이 이제 막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정책이 없었습니다. 근데 2009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10조 원 규모 추경이 또 예상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금리 인하라던가 또 부동산 대책 같은 대내적인 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국내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환율과 그리고 내부적인 모멘텀 확보될 수 있을지를 보자라는 시각이시고요. 해외 쪽에서는 키프로스 문제 여전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지 변수들 짚어주시죠. 예, 말씀하신 대로 키프로스가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협상이 조금 계속 마찰이 지속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. 플랜 B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. 러시아의 경우에는 키프로스 예금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프로스 사태의 좀 정치적인 복잡성을 또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키프로스 사태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을 좀 경계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EU 정상들이 이제 지난 몇 년간 또 유로존을 지켜내고자 했던 노력들이 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찰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소비 심리단 물론 이제 그 마찰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단과 이런 쪽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밤에는 해외에서 특별한 중요한 지표는 발표되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.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 증시입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이제 내부자 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이런 늘어나고 있는 내부자의 주식 매도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조정이 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내일 증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다면 어떤 흐름이 가능할지 다음 주 증시 전망과 전략 말씀해 주시죠. 예,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스권 이용할 것 같습니다. 일단 키프로스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말씀드렸던 어떤 마찰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. 하지만 1900선 전후가 이제 PBR 1배인 만큼 그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또 환율을 좀 고려한 또 포트폴리오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북한 리스크가 좀 안정이 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연준 출구 전략에 따라서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 압력이 조금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노동시장이 아주 의미 있는 개선 정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최근 이제 고용지표 개선 속도 자체를 보면은 연말에는 아무래도 매입량 감소, 자산 매입량 감소를 좀 검토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좀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관찰이 된다면은 사실 음식료나 유틸리티, 내수주 같은 업종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IT나 자동차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계속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앞서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모멘텀, 그러니까 추경 편성이라든가 금리나 부동산 대책 등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은행이나 건설, 유통 업종 등의 좀 단기적인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만큼 시장은 박스권, 그리고 종목은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봤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이다슬 연구원이었습니다.